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의 장 건강을 위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이나 또 치아가 약해서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인분들의 장 건강을 위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운 과일 식사입니다. 과일 하면은 상당히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나 그 과육의 성질도 많이 다릅니다. 특히 이제 사과나 또 딱딱한 감은 이제 치아가 약한 어른분들이 씹어서 먹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치아가 좀 약할 때에는 일단 과일을 좀 죽처럼 만들어서 천천히 한 숟갈씩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일을 막 갈아서 주스로 바로 마셔버리게 되면 또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좋은 식사법이 아닙니다. 바나나 같은 경우 아보카도와 함께 같이 갈아가지고 일단 입에서 한 숟갈씩 천천히 먹는 겁니다. 블루베리나 사과도 역시 갈아서 먹을 때는 천천히 한 숟갈씩 떠먹으면 됩니다. 단 이 과일이 갈면 절대 안 된다 라는 이제 이것 때문에 치아가 이제 힘든 분들도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과일의 성분은 워낙에 세포 회복력을 높이기 때문에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도 꼭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좀 짓이기거나 갈아가지고 천천히 한 숟갈씩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일만 또 먹을 것이 아니고 과일과 채소를 함께 간 스무디 형태로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과일만 갈게 되면 일단 당분이 쪼개져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은 과일과 채소, 물을 1대1대1로 섞어가지고 마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 찐 당근 그리고 물을 1대1대1로 섞어서 간다면 일단 당분이 그렇게 많이 강하지 않습니다. 채소가 들어가고 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당분 희석이 됩니다. 바나나나 아보카도, 물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과, 샐러리, 물 여러 조합들이 있죠. 어찌됐든 과일을 채소와 물로 희석을 하면 당도가 3분의 1로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급하게 혈당이 상승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 채소 스무디 형태로 드시면 과일과 채소의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되고 장내 미생물이 소화와 또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단호박과 견과류를 활용한 찜 요리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흰 쌀로 만든 미음이나 죽을 드시는 경우가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흰 쌀은 식이섬유가 없잖아요. 혈당 상승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흰 죽보다는 단호박을 갈아서 이거를 죽처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단호박에는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녹말 성분도 있어서 영양소도 잘 보충이 됩니다. 거기에 견과류를 좀 갈아서 같이 먹으면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막과 뇌세포를 잘 구성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양소로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 됩니다. 그래서 단호박과 견과류를 활용한 요리, 이것을 드시면 장 건강, 또 뇌 건강까지 같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들기름을 활용한 채소 볶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블루존 마을에서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사는 블루존 마을에서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요리입니다. 일단 채소는 좋은 음식이긴 하나 생채소로 먹었을 때는 장의 상태에 따라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먹는 방법으로는 잘 익혀서 먹는 겁니다. 브로콜리나 당근, 양배추, 케일 같은 것을 잘 썰어서 잘 익힌 다음에 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로 마지막에 이제 기름을 둘러서 채소 볶음 요리를 드시게 되면 소화도 잘 되고 든든한 이제 에너지도 열량도 공급이 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다양한 식이섬유 또 항산화 성분들이 장 건강에도 장내 미생물에게도 먹이가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장 건강 요리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또 병원에 오래 계셔서 또 특별한 과일과 채소를 드시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장에는 반드시 식이섬유가 필요하거든요. 채소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너무 챙겨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보조적으로 동결 건조한 채소 분말가루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식사 중에 적절하게 뿌려 드셔도 되고 그냥 물이나 두유에 타서
채소 분말가루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채소 성분, 식이섬유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와야만 장내 건강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는 동결 건조한 채소 분말가루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의 세포수를 최근에는 37조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보다 1조 개가 더 많은 38조 개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한순간도 그냥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런 시기가 있죠. 바로 대장 내시경을 하면 다 플러싱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비우잖아요. 근데 그때 잘못하면 감기가 걸리기도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불편한 증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항생제를 한 달 동안 먹었더니 컨디션이 너무 나빠졌다, 체력이 너무 떨어졌다 하는 분도 계십니다. 즉 그 이유는 사람이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소를 합성하고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장내 미생물이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 미생물은 무려 약 500종 이상 2kg 정도를 우리 몸에서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하는 일은 사실 아직도 더 연구 중이긴 하지만 크게는 음식물의 영양소의 합성 그리고 면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다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부 영양소는 바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냅니다. 비타민 B1이나 B7이나 B12 같은 이런 영양소, 비타민 K 같은 영양소는 장내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음식들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줍니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늘 똑같이 100%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100% 늘 한결같이 좋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성분들을 장내 미생물이 같이 합성을 해줍니다. 또 장내 미생물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에 있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담당하는 다양한 백혈구의 아주 다양한 세포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면역 세포들도 어린 시기 그리고 성장 성숙하는 시기, 사멸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면역 세포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면역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장내 미생물의 이 면역력을 밝혀낸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장내 미생물을 제거했을 때 면역력도 같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우리 몸의 영양소의 합성, 소화를 돕고 영양소 합성을 해주고 또 면역력도 같이 키워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항생제를 드신 뒤에 굉장히 컨디션이 나빠지고 몸이 예전처럼 회복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항생제는 일단 세균성 질환에 있어서 매우 탁월하고 효과가 있는 약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병원성 세균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장에 살고 있는 유익한 세균까지도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또 감기 걸렸을 때조차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인데요. 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세균성 감염으로 생길 수 있는 폐렴이나 그 다음 질환들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선택은 꼭 신중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생제를 좀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장내 미생물이 거의 다 사라지게 되기가 쉽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와 흡수, 면역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영양소가 잘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또 면역력도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항생제 선택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감기만 걸려도 먹고 이럴 것이 아니고 꼭 어떤 세균에 대해서 제거해야만 하는 세균성 질환일 경우에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